이 전시에선 투표와 관람이 뒤집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가추리 미추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다음에는 알레고리를 멋지게 사용한 전시를 리뷰해야겠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저는 수원에 위치한 갤러리 소현문에 다녀왔어요. 소현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름의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의 혼돈과 정리. 기획이 유달리 돋보이는 전시였고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전시 서문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곳에 모이는 모두는 특정한 혹은 보편적인 유형으로서의 선거와 전시가 서로를 상쇄하거나 서로와 공명하는 알레고리로 작동하는 구조를 탐문합니다. 선거와 전시는 서로 닮았습니다. 유권자는 의견을 표현하는 투표로 선거에, 관객은 전시물을 감상하거나 경험하는 방식으로 전시에 참여합니다. 참여자는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전시에서 문화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유보합니다. 자, 기획자는 이렇게 선거와 전시에 공통점을 유비하면서 마지막엔 둘을 뒤섞어버려요. 정치적 경험과 문화적 투표로서 이번 전시와 선거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전시 서문의 마지막 말과 함께요. 이로 인해 전시는 이제 더 이상 취향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취미가 아닌 게 되었어요. 왜 미술관은 원래 내 주관적인 취향을 충족하러 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닌 거죠. 어떤 예술이 타당한지 묻고 논쟁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으로 이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미술 작품을 지지하는 과정은 이제 문화적 투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문화적 투표처럼 기능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섭외, 작품의 선정, 작품의 배치, 전시장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됐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체 전시장을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도록 할게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거는 벽면에 이렇게 뜨문뜨문 부착된 점토들이었었거든요. 이 점토들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들을 대변하는 컬러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 현실은 강력한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죠. 근데 그런 현실과 달리 이 안에서는 여러 정당들의 색이 대등한 비율로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유토피아적인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술계에서 주된 관심으로 삼고 있는 다양성의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흔히 LGBTQ로 대변되는 그런 다양성, 그 정체성 이런 것도 그 무지개라고 하는 색깔로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이제 작품들을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층 왼쪽 벽면에는 서한호 작가의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 내 화면을 보면은 회의를 위해 마련된 듯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인물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마치 의정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된 테이블인데 어떤 참여도 없는 정치인들처럼요. 캔버스 3개를 이어붙인 큰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 같다, 그런 느낌을 주기는 했었는데 어떤 인물도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여기에 그려진 그 글루미한 색감과 더불어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대의민주제란 뭘까? 참, 대의민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소수가 공동체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고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썩 그렇게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잖아요. 작업은 그런 정치적 부재, 그런 거를 말하는 하나의 알레고리처럼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장승근 작가의 잠에서 깬 바위 연작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알레고리처럼 보였어요. 원래 작가의 의도는 드로잉부터 작업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드러내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이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통 회화전에서 이 작업을 만났다면 아마도 저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인상주의의 거장인 모네의 루앙 대성당 작업처럼요. 루앙 대성당 말 나온 김에 루앙 대성당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모네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인상주의의 거장은 회화 안에서 대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도록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모네는 색과 빛 그 자체를 탐구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루앙 대성당은 성당을 그린 게 아니라 빛을 그린 작품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사물일지라도 시간과 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이제 작품에서 드러낸 최초의 시도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승근 작가의 작업은 하나의 작업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수고 또는 그 과정 자체,
그런 것들을 보여주던 작업으로 읽는 게 타당할 텐데요. 선거와 전시를 뒤섞는 이 전시에선 선거 벽보 포스터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모두 동일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대상을 그린 거니까요. 어떤 후보를 고르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 뭐 이런 대의민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그런 불신, 그런 것들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보였어요. 어쩐지 이 말은 앞에서 봤던 서한우 작가의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작품의 그 메시지와도 공명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 김준호 작가의 응시하다 연작 역시도 벽보 내지는 공약 선전물처럼 보였는데요. 이 작업들은 찍는다는 언어의 중의성을 이용한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사진은 찍는 거죠. 그리고 선거도 후보를 찍는 거잖아요. 사진도 투표도 어떤 대상을 찍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행위도 정치적인 결정일 수 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체 서문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죠. 특히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딴 얘기예요. 사진은 특히 윤리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대상을, 그리고 그 대상을 드러내는 방식에 윤리적인 고민은 충분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은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찍는다는 행위 자체,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정치적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한 제 리뷰가 헛소리는 아닌 것 같은 게, 바로 옆에 놓여있는 또 장승근 작가의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 작가의 작업의 제목이 동음, 이의, 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말해봤습니다. 이런 흐름을 응시한다는 말에도 적용해 본다면 정치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응시하는 일은 시민의 덕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1층 안쪽에 새 작품의 연작을 한번 보면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저는 보자마자 알아채긴 했는데요. 서한우 작가의 도금을 기획자가 거꾸로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이건 역시도 찍기와 마찬가지로 뒤집기라는 언어를 활용한 전략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보통 선거는 특정한 당이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죠. 그렇게 뒤집힐 수 있는 결과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와 예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화적으로 보면 이는 특정 시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정된 관점, 작가가 부여한 어떤 시점, 그런 것으로만 보는 방식을 거부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다르게 보기를 좀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뭐 특정 정당만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유효한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어에서 빠져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본다면 이 도금의 수면적인 경계를 맞춰서 바로 옆에 흐르는 빛의 작업에 높이를 맞춰서 전시했어요. 이런 기믹도 물론 재밌는데 현재 저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던 작업들, 단순한 풍경들을 정치적인 사파로 마술처럼 바꿔낸 이 기획을 보고 있어요. 작품보단 기획을 더 보고 있습니다. 서문이 만들어낸 환상의 장막 안에서 지금 모든 게 정치적인 알레고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수풀 역시도 무수히 많은 심상, 무수히 많은 상징으로 좀 흩어지는 것 같아요. 바람을 포착하고자 했던 것처럼, 또는 하나의 멜랑콜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생각되는 이 회화는 이 전시 안에서 형태보다 색을 더 부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육군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색이 국방색, 그 녹색이잖아요. 이런 국방색으로 인해서 병역을 이수한 대부분의 남성들의 트라우마 언저리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 숲을 너머에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막 그런. 이제 우리가 2층에 올라가면 갯벌 풍경을 배경으로 조용히 울리는 사이렌 작업이 있었거든요. 이 작업을 아마 제가 다른 전시에서 봤다면 마찬가지로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탁 트인 이 지평선을 향해서 낮고 길게 울리던 백고동과 같은 사운드를 보면서 어떤 정조에 사로잡혔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쟁을 암시하는 어떤 민방위의 사이렌과 같은 불온함과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배경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한국을 평화롭게 느끼냐 아니면 불안하게 느끼냐,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기도 하죠.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으스스하기도 했던 작업입니다. 사실 단순히 투표를 독려한다 이런 문구는 미술사 안에서 그다지 급진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급진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안에서의 어떤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미술 안에서는 공산주의, 불멸,
뭐 인간을 넘어선 평등, 사이보그 이런 기상천외한 주제들이 넘실거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시가 열린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4월 10일에 총선 전에 수원 우만동의 작은 주택가 그 어딘가에서 이런 전시가 열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선택을 지지할 마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장소와 호응하는 예술의 전개를 고민하는 방식을 장소 특정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뭐 장소 특정적인 예술을 하는 어떤 전시들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보충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유세 활동이나 선거 현수막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이라는 것들을 보통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광장, 시장 등에서 볼 수 있죠. 반면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들이 길게 늘어진 일반 주택가에 놓여 있어요.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거나 구호가 외쳐질 것이라고는 기대되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맹점을 파고 들어가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고 규모는 작지만 확실하게 가능한 실천을 독려하고 있죠. 말하자면 즉 주택가의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고 투표 행위를 독려하는 이 기획이 장소적인 특징과 잘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전시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리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리뷰를 통해서 기획의 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쁘네요. 사물은 그런 것 같아요. 사물이란 게 원래의 형태, 원래의 표면, 원래의 색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획의 언어가 마치 마술처럼 제 인식에 침입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도록 했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성경 얘기를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일 때 눈 안에 비늘이 껴가지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된 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마술을 우린 큐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큐레이션은 단순한 콜라보, 조합, 배치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무엇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는 무엇,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작업, 그런 거를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큐레이터가 된 이유고 큐레이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큐레이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